반갑습니다. 데이업의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반도체 부문으로 멘토를 해드리고 있는 데이업의 류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자화전자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 자화전자는 애플의 밸류체인 대장주입니다. 이 대장주인데 최근에 HBM이다. 뭐 하여튼 뭐 메모리 부분이랑 뭐 비메모리 부분 해가지고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소 이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분이 조금 외면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3년에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그러면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메꿨단 말이죠. 그게 가전과 디스플레이, 모바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메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점에서 이 디스플레이와 모바일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은 이 반도체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디스플레이 모바일 부분은 캐시카우입니다, 사실. 계속 흑자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자화전자가 국민연금이 24년에 들어서 급증을 했다는 소식인데 거의 1,400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면 이 자화전자의 기술력, 그러니까 자화전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술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화전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을 했다는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약 1,400명이 아니라 이제 1,2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200명 정도 넘는 인원이 최근 1, 2년 새에 급증을 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 구미 산단에 공장 신설을 했는데요. 캐파 증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구미 산단에 공장을 23년 2분기에 완공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1200명 정도가 입사를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을 한 것이고, 이 공장을 왜 캐파를 늘렸냐? 이 공장 캐파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건 이 매출 증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화전자의 재무제표인데요. 보시면은 22년에 비해서 이게 22년인데 23년에 2천억 원이 증가를 했죠. 매출액에 이런 큰 증가가 뒤따른 이유가 이제 크게 애플향 아이폰 15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과 이 삼성 S23 여기에 또 들어가는 부품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자, 통신기기용 자동 초점 장치, 그리고 손떨림 방지 장치. 이렇게만 보시면은 딱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 카메라 관련해서 국내 최고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수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 수출이 내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죠. 거의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거의 수출액이 4,300억 정도 달성을 했죠. 여기에 이유가 애플향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S23이 중국으로도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매출액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자화전자가 지금까지는 매출액 증대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화전자의 미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이고요. 자화전자가 생산하는 카메라 모듈이고 이 모듈의 출하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23년이 가장 적죠. 그리고 24년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약 3.8%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갤럭시 23에 대한 카메라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을 좀 갖고 있고, 또 아이폰 15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이제 매출 비중에서 거의 아이폰 15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24년에 10월 4일에 아이폰 16이 개발될 거다, 출시될 거라는 내용인데요.
이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폰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이폰 16이랑 S24에서 이 AI 반도체 칩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 아이폰 16에 AI 반도체, 이 생성형 AI 반도체 칩을 넣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이 기능, 성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 점점 기능 면에서 삼성에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매량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애플이. 그래도 이 삼성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도 있기 때문에 이 S24에 대한 카메라 모듈과 i16에 대한 카메라 모듈 모두 계약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화전자의 미래가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이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자화전자의 그래프가 이제 보라색이고 이 일봉 차트가 이제 애플의 차트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자화전자의 그 고객사, 신규 고객 유치, 이 매출 비중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지 않으면은 이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애플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짧게 보면은 저는 이게 페넌트 패턴으로 보여서 이렇게 페넌트 패턴으로 보여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것이라고 보였는데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킬 거와 같은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자화전자는 수출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될 만한 것도 있고 약재가 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화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 분석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자화전자의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